3회에서는 석지원과 윤지원의 첫사랑이 끝난 과거가 드러나며 두 사람의 복잡한 감정선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 그려진다. 석지원은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후 교사로 일하고 있는 윤지원과 18년 만에 재회하게 된다. 회식 자리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예전처럼 내기를 걸기로 한다. 교내 미친 라일락 나무에서 올해 꽃이 피면 우리가 사귀고 꽃이 피지 않으면 내가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된다. 18년 전 석지원은 윤지원에게 전교 1등을 하면 사귀자고 내기를 걸었지만 윤지원에게 밀려 전교 2등을 하게 되어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석지원은 자신의 첫사랑을 고백하고 윤지원은 그 고백을 받아들이며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연애가 시작된다. 이들은 집안끼리 원수지간인 상황에서도 아무도 오지 않는 귀신이 나오는 연못에서 비밀 데이트를 즐기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간다. 내가 화가 나더라도 너의 방 창문에 돌을 3개 던지기 전에 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할게라는 석지원의 말에 윤지원은 그럼 내가 약속을 지키면 너도 지켜야 해라고 응답하며 그들만의 규칙을 정한다. 윤지원은 석지원에게 생일 선물로 뜬 빨간 목도리를 요청하고 첫눈이 내리는 날 남산에서 만나기로 약속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달콤한 비밀 연애는 석지원의 아버지 석경태가 윤재호를 찾아가 땅을 팔라는 제안을 하면서 위기를 맞는다. 윤재호가 강하게 반대하자 석경태는 분노하며 쓰러지고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석지원은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윤지원은 후배에게 사랑 고백을 받는 석지원을 목격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석지원의 아버지가 쓰러진 상황 때문에 윤지원은 석지원이 자신을 싫어하게 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연락하지 못하게 된다. 윤지원의 생일날 서울의 첫눈 소식이 들려오자 그녀는 약속한 남산으로 가서 눈을 맞으며 석지원을 기다린다. 그 시각 석지원은 윤지원에게 주기 위해 직접 든 목도리를 들고 그녀의 집 앞에 서 있다. 석지원은 윤지원의 방 창문에 돌을 3개 던지지만 윤지원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마침 윤지원의 어머니가 방 불을 끄고 나가자 석지원은 이를 거절 신호로 받아들이고 오열하며 목도리를 버리게 된다. 눈을 맞은 윤지원은 고열로 알아누우며 친구 차지혜에게 석지원이 그리워서 눈물로 비밀 연애를 고백한다. 하지만 석지원을 짝사랑하고 있던 차지혜는 윤지원이 잠든 사이에 석지원이 보낸 문자를 지우고 수신 차단 설정까지 해버린다. 현재 차지혜는 석지원에게 둘이 아무도 모르게 사귀었다며 고작 3개월 내가 급하게 떠나 그걸로 끝이었고라고 말하며 자신의 짝사랑을 고백한다. 이제 너도 나를 좀 진지하게 대해줘. 거절하더라도 지금 하지 말고 시간을 들여서 신경 쓰고 불편해도 하고 생각해줘라고 구애하는 그녀의 모습이 석지원의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 과거의 오해로 인해 석지원과 윤지원은 다시 만날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된다. 차지의 방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윤지원은 석지원의 이사장 취임식을 맡으며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계속된다. 그러나 윤지원이 저수지에 빠지자 석지원은 공문수가 옷을 벗고 입수하려는 순간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며 윤지원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낸다. 사회에서는 윤지원과 교생 공문수의 과거 첫 만남이 드러나며 윤지원의 충격적인 과거사가 밝혀진다. 공문수는 윤지원에게 힘들어도 좋으면 진짜 좋은 거라고 한다. 저는 이 학교가 좋다고 말한다. 윤지원은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어디서 들었더라? 라며 생각에 잠기다가 옥상? 이라고 기억을 더듬는다. 그 말에 공문수는 맞지? 나 보자마자 알았구나. 왜 말 안 했어? 라고 묻자 공문수는 혹시라도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일까봐요 라고 답한다. 윤지원은 내가 눈에 뵈는 게 없을 때라 기억 못한 거라며 그를 반갑게 맞이한다. 이어서 윤지원의 과거가 충격적으로 드러난다. 10년 전 윤지원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의사가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묻자 윤지원은 제가 3개월 전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 되게 행복했다. 꼭 들어가고 싶던 회사여서라고 회상하며 말문을 연다. 하지만 그녀는 같이 입사한 동기가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전 잘못된 일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해서 바보처럼 그게 옳다고 믿어서 동기랑 같이 공론화했는데 동기가 말을 바꿨다. 그런 일은 없다면서. 그러고 미국 지사로 가버렸다. 저는 해고됐고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다. 그게 한 달 전 일이에요 라고 털어놓는다. 윤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열흘 전에는 부모님 2분을 사고로 모두 잃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회사와 할아버지 재단 돈을 횡령했다는 걸 뉴스로 알았는데 어떤 일이 제일 힘들어야 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며 깊은 상처를 드러낸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공문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같은 시기에 공문수는 수영 스타로 활약했지만 부상으로 갑작스럽게 은퇴하게 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두 사람은 옥상 정원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서로의 아픔을 나누게 된다. 그러다 갑자기 두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마음을 품고 뛰어내리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떤 힘에 의해 서로에게 끌려 넘어지며 목숨을 구하게 된다. 공문수는 우리가 서로를 잡아당겼다고 여겼고 10년 만에 재회한 건 운명이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두 사람을 구한 것은 석지원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윤지원과 공문수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윤지원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공문수는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고 지지하고자 한다. 이처럼 사회는 두 사람의 과거를 통해 현재의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긴장감을 더해준다. 윤지원은 공문수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하지만 석지원과의 관계도 놓칠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는 잊어야 해.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라는 마음속 갈등이 커져가는 가운데 석지원의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윤지원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